자, 반갑습니다. 개념 6번 수업 진행해 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리미트 기호에 대한 성질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자, 보통 성질이라 하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성질들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극한에 대한 성질은요, 이 윗문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렴할 때만 이 밑에 있는 네 가지 성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 조사한 다음에 c라는 상수를 곱해 주셔도 돼. 즉 x랑 관련이 없는 문자들은 상수 취급해서 리미트 밖으로 꺼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해져 있는 함수나 빼져 있는 함수는 극한값을 각각 계산해서 더하거나 빼도 돼요. 자, 그럼 약간 여러분들은 리미트의 기호가 fx와 gx의 분배가 가능하구나 라고 느껴주셔도 좋을 것 같아. 언제? 수렴할 때만. 자, 곱해져 있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함수값의 극한값을 조사하신 다음에 곱하셔도 돼요. 자, 나누어져 있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하신 다음에 나누셔도 되는데, 수학에서 불변의 진리, 분모가 0이 아니어야지만 가능한 계산이야. 자, 그래서 이 4번 성질은 계속 우리가 문제 풀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고 좀 할게요. 자, 가능은 한데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 성질들은요, 우극한일 때도 좌극한일 때도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1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이 2, gx는 4 모두 수렴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 기호들을 다 분배해 주실 수 있고 3이라는 상수랑 마이너스 2라는 상수는 리미트 기호 밖으로 꺼내 주실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 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자, 리미트 fx의 값은 문제에서 2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2. 자, 리미트 gx의 값은 4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 리미트 기호의 분배를 보여드리지 않고 자, 바로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2번 보시죠.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fx의 값은 알파, 리미트 gx의 값은 베타. 여러분, 당연히 x가 같은 곳으로 접근하는 것도 확인을 다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힌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 즉 알파와 베타를 더했더니 4가 됐구나. 자, 두 번째 힌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와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5구나. 그럼 여러분들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 두근의 합이 4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셔서 알파와 베타를 구하시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공부하셨을 테지만 이게 암산이 되는 경우는 그냥 암산을 하시면 돼. 보통 곱으로 두 숫자를 추론하거든요. 곱해서 5가 되는 정수라고 하면 51 하고 1, 5가 있겠어요.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음수거나 얘가 음수, 얘가 음수거나 얘가 음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더 크다고 했거든요. 즉 fx의 극한값인 알파가 더 크다라는 얘기니까 알파와 베타로서 가능한 상황은 이 상황하고 이 상황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1번을 만족하는 건 얘죠. 즉 알파는 5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기호를 분배를 해 주실 건데, 자,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까요? 자, 이 리미트 fx 마이너스 리미트 2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3 리미트 g
플러스 리미트 1.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네. 자, fx의 극한값은 5고요. 상수 함수는 x가 몇 초로 접근하든 간에 그냥 자기 자신. 자, g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상수 함수는 자기 자신. 자, 계산해 주시면 4분의 8. 자, 2가 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했던 요 과정 괜찮았죠? 잘 기억해 주시고 3번 보시죠.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2로 접근할 때 저 복잡한 식의 값이 2로 접근하면 상수 a의 값은 몇이냐라고 했어. 자, 일단 fx와 gx가 서로 수렴하는지부터 확인합시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일 때만 발산하기 때문에 x값이 x가 2로 접근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f는 x가 2로 접근하면 3분의 a가 되겠구나. 자, 요 정도 일단 봐주실 수 있고, 자, 무리함수도 정의역이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x값은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 자, 루트 6-2, 즉 루트 4니까 2에 접근한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리미트가 쭉쭉쭉쭉 분배가 된다면 3분의 a 2, 3분의 a 2가 될 거야. 자, 이걸 계산해주면 이제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좌변 정리해 봅시다. 자기가 연산 잘 하시는 분들은 싹 합쳐놓고 번분수 연산을 해도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통분이라는 과정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계산을 좀 보여드릴게요. 분자 분모에 3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분자는 3a-6이 아니고 a-6. 그 다음에 분모는 2a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양변에 2a를 곱해서 넘겨주고 a값 계산해 주시면 a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네. 다음 문제 가시죠. 자, 4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a로 수렴한다 라는 걸 줬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fx 수렴하나요? 모르죠. fx 수렴하나요? 몰라요. x 수렴하나요? 수렴해요. 0으로 접근하면. 6x 수렴하나요? 수렴해요. 0으로 접근하면 0일 거거든. 얘도 다 0일 거야. 하지만 리미트를 모두 다 분배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fx의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를 여기서 탄생시켜 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와 분모를 모두 x로 나눌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약분이라고 하죠. 자, 분자 분모를 다 x로 나누시는 거야. x로 나눠도 됩니까? 0만 아니면 되거든요. 자, x가 0으로 접근한다는 건 x가 0이 아니면서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제는 리미트 기호들을 다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x가 0으로 접근할 때 0-6a 0, 1, a로 접근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a-6과 우변의 마이너스 2를 보면 분자 분모, 아니 좌우변의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싶죠. 자, 그러면 좌변은, 그 다음에 우변은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 양변에 a 플러스 1을 곱해주시고 정리하시면 이렇게 a값 마이너스 4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플러스 4죠. 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예요. fx분의 gx가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함에 따라 2분의 1이라는 수렴값을 갖습니다 라는 건 알려주지만 fx와 gx가 각각 수렴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리미트 기호를 분배해 주실 수가 없어요. 자, 얘를 탄생시키는 거야. 유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자와 분모를 모두
fx로 나눠줄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f로 나눠주면 2가 될 거고, 얘는 이제 f로 나눠주면 fx분의 gx가 될 거고, 자, 얘는 f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gx 오버 fx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상수 함수들은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수렴할 거고, f분의 g와 f분의 g는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리미트 기호들을 다 분배해 주실 수 있어. 자, 계산해 주시면 2분의 2 빼기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4 빼기 2분의 1, 약분해 주시고 번분수 연산해 주시면 수렴값 마이너스 3분의 1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이에요. 자, 이 6번, 7번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적어 놓고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x가 a로 접근할 때 fx의 값과 x가 a로 접근할 때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x가 a로 접근할 때 gx의 값도 존재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자, 수렴성이 보장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칙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함수들은 모두 수렴할 겁니다. 자, gx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뒤에 있는 함수 fx, gx를 제가 hx라고 한번 놔보죠. 그러면 이 hx를 gx로 나누었을 때, 아니 fx로 나누었을 때 일단 gx라는 함수가 탄생하는 걸 보실 수 있어. 그럼 우린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를 나눴기 때문에 이 새로 탄생한 함수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죠. 대신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나눈 함수 f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자, 리미트 fx와 리미트 gx분의 f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도 존재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함수를 hx로 주신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해야 fx를 만들 수 있냐면, 잘 보세요. fx에다가 hx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자, hx가 이거였으니까 hx분의 1은 fx분의 gx겠지? 그럼 fx가 딱 지워지고 마치 gx가 잘 나오는 것 같아. 나는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를 연산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니까 얘는 수렴할 거야. 대신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분모 있죠?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런 f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래야지만 약분이 가능한 거거든. 자, 그래서 니은도 안 됩니다. 자, 답은 디귿일 건데 왜 되는지 봅시다. 자,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어. 그 중에서 약간 복잡한 걸 hx로 치환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gx를 만들려면 두 함수를 곱해야 돼요. 왜냐면 hx가 gx분의 fx였으니까. 그러면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이 fx는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다만 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있나요?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7번은 좀 더 간결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죠. 두 개의 수렴하는 함수가 나와 있지? 얘네들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면 수렴하는 애라 그랬죠? gx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fx, gx를 fx로 나눠야 되죠? 이걸로 나눌 거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니은 보시죠. 두 함수로 fx를 만들어낼 수 있니?
곱하면 되죠. 그럼 g가 쓱쓱 사라지면서 fx가 만들어지지. 그리고 분모 gx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있죠. 완벽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약간 심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살피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합성함수의 극한은요 있잖아요. x가 a에서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판명하기 위해서 이 gx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gx가 x는 a에서 뭐 예를 들어 4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리미트 x는 a에서의 gx 값은 4죠. 좀 더 정확히 조사하면 a에서의 우극한은 4보다 살짝 크고요. a에서의 좌극한은 4보다 살짝 작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게 x는 a에서의 fgx거든? 그럼 난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x가 a로 접근할 때 이 gx 값은 4보다 살짝 크거든요. 우극한일 때.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gx의 값이 4보다 살짝 크거든요. 좌극한을 조사하시면은 이 안에서 fx 겉함수의 정역 역할을 하고 있는 gx 값이 4보다 약간 작거든요. 그쵸? 그럼 x는 a에서 fx가 이어져 있냐 안 이어져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 4에서 fx가 끊어져 있냐 안 끊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x는 a에서 fx가 이렇게 연속이더라도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더라도요. 지금 4에서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버리면 밑에 거는 2가 되고 위에 거는 3이 돼서 수렴성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성함수는 있잖아. 결국에 이 속함수가 어디로 접근하는지 중요하고 이 속함수의 치역에서 겉함수가 이어져 있는지 안 이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이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이왕 설명한 김에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요. 합성함수의 극한의 존재성은 있잖아. 속함수가 접근하는 곳에서 합성함수의 본질은 속함수의 y값이 겉함수의 x값이 되는 본질이 있거든요. 다시 속함수가 접근하는 곳에서 겉함수의 이 좌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6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